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배워가게 관해서 했죠, 그죠? 예. 했는데, 이제 전 세계 생산량, 녹음까지 할 정도로 해야 되나? 녹음은 전화 온 거 아이가? 전화. 가서 받아라, 바깥에서. 벼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강좌는 내가 또 배과학 시간에 다 찍어뒀고, 그러니까 혹시 기초가 부족하면 그걸 또 듣고, 이번 이제 특론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학명이 어떻고, 오리진이 어떻고, 생산량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산업화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까, 이제 여기에 관한 거니까. 이제 벼는 대체적으로 이제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까지 듣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성 있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얘기해봐. 누구든지 아이디어 있으면. 벼 말입니까? 일단 우선은 벼부터 하자고. 벼. 그러면 이제 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일단 재배적인 방법으로 보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제 면적이 약 400에서 600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3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어. 이거는 경제 규모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경제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식량 안보적 차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면적 기능들이 있잖아. 공익적 기능. 이것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식량 중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완전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더라도 일단 돈은 벌어야 되잖아. 맞습니다. 농민분들은 솔직히 그냥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관점만 우선 얘기해 볼게. 재배적인 관점은 벼 하나만 재배하면 돈이 안 돼. 이건 솔직히 돈이 안 돼. 10헥타르 정도 하더라도 돈이 연말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5천만 원 이내라. 내가 경제성 평가하고 다 해보면 그래.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단위는 300평 시바를 기준 하잖아. 국제 단위 1헥타르인데 국제 단위를 일단 맞춰보자. 그럼 1헥타르 정도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지? 쌀로 하면은 그것도 몰라? 5톤 정도 되지, 그지? 시바리에 쌀로 하면 500kg 정도 되니까. 그럼 10헥타르 하면은 50톤이 되겠지? 그지? 네. 5만 킬로. 그 5만 킬로인데 킬로당 3,000원 하면 얼마야? 계산해봐. 만 곱하기 만 하면 억이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고? 3, 5, 15. 1억 5천이지? 그게 총수익이야. 쌀로 10헥타르 해보니까. 그럼 들어가는 비용 한번 해볼까? 자, 이양기, 트랙터 다 있어야 되지. 예. 콤바인 있어야 되지. 네. 자, 콤바인 한 대 8천만 원, 트랙터 한 대 1억, 이양기 한 대 3천만 원, 약 이래저래 관리비까지 하면 1억 5천, 2억 정도 들지. 네. 10년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얼마야? 1년에 거의 1억 1,500만 원 정도 들잖아. 기계값만. 예. 그 다음 비료, 그 다음에 농약, 또 물관리, 또 도정하면 도정비, 이렇게 다 하면은 그게 그것만 해도 한 15%에서 20%, 그 스케일이 달라. 네. 그러니까 1헥타르냐, 면적이 3헥타르냐, 아니면 900평이냐의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총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약 40%가 들어. 그걸로 했어. 실제 그래. 농약 한 번만 치는 것도 아니고 비료 한 번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 그럼 40% 든다 하면은 좋다, 4천만 원 든다 하고 2천만 원, 6천만 원 들지. 그지? 1억 5천만 원이었잖아. 그럼 1억 1천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에 뭐가 빠졌어 지금? 기계 비용하고 자재값만 들어갔지. 예. 그럼 아까 내가 그 비용들이 40% 뜬다는데 지금 15%밖에 카운터가 안 됐잖아. 네. 그럼 실제는 40% 해버리면 이건 뭐 더 얘기할 게 없어. 그러면은 10헥타르 해보니까 실제 순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 1헥타르에 한 400만 원 정도 보면 돼. 내 땅일 경우에는 조금 더 낫겠지. 예. 그럼 토지 임대를 딱 하는 경우잖아. 뭐 네. 토지세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다는 말은 금수저지. 10헥타르 정도가 있으면. 예. 그 정도 되면 1년에 뭐 한 1억 가까이 수익은 올릴 수 있겠지. 그제? 금수저인 경우에. 뭐 다 10헥타르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잖아. 거의 없어요.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도 부모님은 내가 예를 들어 땅을 받았다 하면은 부모님 노후보장 해드려야 되나 안 해야 돼? 다 해드려야 되지.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토지세를 다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토지세 다 포함하면은 실제 한 60% 정도가 투입이 된다. 그래 보면 돼. 그럼 1억 5천에 40% 남으니까 6천만 원 남잖아. 그제? 예. 그게 다야. 그럼 6천만 원 10헥타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경지 면적 하면 1.3헥타르 밖에 안 돼, 우리나라. 그래서 그냥 그 재배를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 밀이라든지 보리 같은 이모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지?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메이저 작물, 하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벼고, 그 다음에 보리겠지, 그지? 예.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 이모작 하면 보리는 투입 비용이 별로 안 들어. 보리는 얼마나 남으면 70% 남아. 벼하고 거의 거꾸로지. 네. 그 보리는 왜 그럴까? 관리하는데. 그렇지. 물을 일단, 네, 많이 안 주는. 안 돼도 되지. 그지? 그럼 쉬고 나면 얘는 자라. 잘 자랍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을까? 사고. 가격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 가격은 좀 낮지, 그지? 쌀보다 낮는데, 뭐가 단점이냐면, 이 보리를, 보리를 재배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우리는 학문을 하니까 작기로 보면, 보리 수확 시기가 6월 보통 1일에서 6월 10일 사이야. 예. 이양 시기는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야. 어떤 경우는 6월 1일부터 해. 그 뭐 중첩 때 오버랩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모작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지. 시기 조절이. 시기가.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그 성숙이 되는, 라이프닝 되는 품종을 좀 만들어서, 조생종 품종을 만들었지, 그지? 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5월달, 6월달에 완전히 몰아치기로 캡처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힘듭니다. 수학 작업과 이양 작업, 모짜리 작업 동시에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그때 일명 소위 골병이 드는 거야. 그럼 시골에 계신 분들 봐봐라. 도시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하고 얼굴 보면은 한 20살은 더 더럽이잖아. 네. 그 왜 그렇게? 햇빛 많이 보고 힘든 일 하고. 그래. 햇볕 많이 보지. 그 한순간에 몰아치기 소위 골병 드는 거야. 그 미국에 내 사례를 얘기했잖아. 밥맛이 가장 좋게 수확하는 시기는 하니까 시기로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알곡에 그지? 정조의 수분 함량이 몇 프로일 때냐 연구를 했어. 내 있을 때 24%가 가장 밥맛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우리 자포니카 쪽에 이제 수출하기 위한 거지. 그래 보니까 거기는 이제 농가들이 보통 400에서 600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니까 이제 감이 오나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한테 다시 하는 거야. 연구자들한테. Professor, do you know how much we cultivate of rice? 그건 뭐 뻥 쩌는 거지. 다 알지? 거기다 기본이 400헥타르, 600헥타르.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느냐? 그럼 다 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수확하는데 한 달 걸리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 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수학해야 되니까. 그래.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어떻게 24% 맞춰가지고 요원이 24% 됐으니까 수학하고 되냐. 임파서블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 경기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품질화 밥맛이 좋은 쌀로 갈 수 있다. 차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실제 밥맛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밥맛을 결정하는 게 핵심 요소가 뭐지? 단백 소비감, 단백질과 아밀로페토스. 그래. 가장 핵심은 단백질이야. MGKB도 있고 칼륨이 많으면 또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수량을 높이는 뭔가가 들어가는 순간 밥맛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게 다야. 따지고 보면. 그지? 그러면 미국에서는 직파를 해도 800kg, 시바르등 800kg, 헥타르등 8톤이 생산되는데 우리는 6톤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퀄리티 쪽으로 간 거고, 거기는 뭐 퀄리티는 모르겠고, 일단 농가에서는 많이 생산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모작을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거기는, 미국에는 이모작을 못 해요. 이해되지? 시간이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첫째는 원체 면적이 넓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 뭐, 이 땅 아니면 저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밀을 언제 수확하냐. 밀을 7월달, 8월달에 수확하고 있어. 뭐, 2달 동안 계속 수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면 6월 중순 따야 되잖아. 네. 한 일주일 열흘 안에 따야 돼. 그래, 밀을 따지고 보면 이제 밀의 가장 핵심적인 맛을 결정한다 할까, 퀄리티를 결정하는 핵심은 뭐지? 밀 좋아하잖아. 네. 어떤 빵을 먹으면 어떤 빵을 좋아해? 쫀득한 거. 쫀득한 거 좋아하지. 예. 그지? 그게 밀가루 치면 어떤 밀가루라 그래? 과자인데 그 강력분이. 강력분은. 그 강력분은 결국은 강력분에 들어있는 핵심 그걸 조인하게 하는 게 뭐고? 정도. 글루텐이라는 게 단백질이잖아. 그 결국은 이 글루텐을 많게 한다는 거는 우리 건강에는 안 좋지만 일단 선호도가 높으니까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그게 많이 생성되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은 5월 달에 비가 많이 오지. 되게 높지. 그러니까 고온 다습 조건에서 라이프닝이 되잖아.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라이프닝이 순차적으로 탁 되는 거가 아니면 급하게 되는 거가. 급하게. 그래. 그걸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하면. 학부과정 다 했다, 이거. 봐라. 이제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고는 거야. 또부터? 여름에 고사한다. 하고 현상이라 하지. 그지? 하고 현상이, 이거는 익는 게 아니고, 성숙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익어버리는 거야. 여름 돼서. 그러면 퀄리티가 어떻게 되겠어? 확 드랍되겠지. 네. 퀄리티 자체가 드랍되니까, 미국 거하고 우리 거하고 밀을 사먹는다 딱 비교해보면, 한국 거 사먹어, 미국 거 사먹어? 당연히 미국 거 사먹지. 우리 하고 현상 돼가지고 막 익은 게 아니고, 어떻게, 성숙이 된 게 아니고, 익어본 거야, 그냥. 그래서, 이래, 이제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부가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격이 우리의 3분의 1, 4분의 1이야. 밀이. 그럼 당연히 가공하는 사람들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한 게 훨씬 유리하지. 지금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지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기잖아. 밀 육종하잖아. 새로운 품종, 우리나라에 맞는 품질이 우수한 우리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리고 수량성도 높은, 그리고 조생종이, 이걸 이제 타켓으로 육종 전략을 짜야 돼. 그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지.
만들어질까? 해봐야죠. 그래. 해봐야지.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면 지금 세계적인 국가적인 위기잖아, 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 있는 사람이 좋아할까? 저는 유전자. 내가 옛날에 노스다코다라는 미국에, 거기서 내가 연구 생활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 추워요. 다코다가 사우스 다코다, 노스 다코다, 캐나다 바로 밑이라. 그 가운데 중부에 한 이쪽인데, 한 11월 되면은 뭐 하느냐면, 이 자동차 배터리를 집안에 갖고 들어와. 너무 해가 추워서. 아침에 따사가지고, 소위 따사가고 아침에 가서 끼우는 거야. 밤에 얼었고,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웰컴이야.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어쨌든 이제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 그런 뭐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구온난화는 사실 위기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후온난화가 되면 밀일에 있어서는 5월 달에 성수기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 추세로 가면 향후 한 20년 이내에는 밀을 5월 말에 수확해도 성수기 제대로 된, 미국보다 더 품질이 좋은 밀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라. 이게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야, 스토리야. 이걸 갖고 우리 학문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타켓을 두어야 되느냐. 큰 글로벌한 시각에서 기후변화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밀품종을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쪽이 있고, 나는 기후변화는 모르겠고 그냥 뭐 한다, 그냥 기후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하는 쪽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니까 이 연구를 하는 건 다양성을 갖춰야 돼. 다양한 연구를 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R&D라는 것은 1%의 5%의 승률을 보고 R&D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 승부란 게 없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가보면은 뭐 벤처 뭐 얼마나 그 기업들이 많노. 하나만 성공해라 이거야.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탄생할 수 있지. 뭐 스티브 잡스 뭐 옛날 얘기 들어봤지, 그지? 뭐 그런 거야. 그게 그 나라를 먹이 살리고 세계를 먹이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 육종을 하든 벼 육종을 하든 어떤 육종이든 관계가 없어요. 한다면 정말로 지금은 빛을 못 보지만 좀 이따가는 빛을 볼 수도 있고, 또 뭐 영원히 사장될 수도 있고, 그거는 수요에 따라, 니즈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정치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별로 니즈가 없음에도 이걸 잘 합리화시켜서 국책 사업을 이끌어낸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국내만, 여러분들 시각은 국내만 있단 말이야. 그 외국 생활 해본 사람 아무도 없지? 조금 했습니다. 얼마나 했나? 한 6개월. 어디? 필리핀에 있었어요. 필리핀은? 예. 필리핀이 있으면 세계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나?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첫째 이게 잘 안 되잖아. 예. 그래. 이게 안 되는데 뭐, 그 있어 본들 뭐 국제적인 시각이 나오겠나?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돼야지. 말하고 듣는 게 제대로 듣고, 뭐 뉴스도 제대로 보고, 그 사람들 뭐 파악도 하고, 세계적인 그건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이는 뭐 있어 봤다고 해서 세계적인 시각 안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집중해야 되고. 그래.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할 일들이 많아. 지금 쌀을 하고 있지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기 전자제품, 미국 우리나라 전자제품,
또는 공산품이라 얘기하자. 전자제품 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공산품 주로 어디서 생산해? 해외 중국. 싼 그래. 왜? 인건비 싼 거. 인건비가 싸.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한단 말이야. 거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인건비 비싸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기분이 300만 원 줘야 되면 거기는 10만 원 주면 돼, 한 달에. 또는 20만 원 주면 돼. 그 인건비 차이 때문에 거기 가는 거야. 거기도 이제 발전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겠지. 그럼 또 어디로 가? 또 이제 싼 데 가겠지. 이제 그쯤 되면은 AI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지. 그럼 AI한테 다 맡겨낸 거야. 무인공장. 그렇지. 지금 가봐. 지금 무인 하는 데 많다. 우리 여기 마트도 지금 무인이잖아. 캐시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야.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저기 뭐 휠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한 가봐요. 가보면 한 200m 돼, 길이가. 근데 사람 3명 있어. 요 앞에 한 명, 한 100m 가면 한 명, 저 200m 끝 가면 한 명이고, 이래. 그 휠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야. 쫙 가면서. 그 자동화 그렇게 돼버린 거. 그 AI는 뭐, 저 AI 뭐까지 안 가도 그냥 일반적인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뭐 해. 로봇 팔이 나사 다 띄우고 뭐 볼트 조립 다 해버리잖아. 기계가 비비비비비. 지금 뭐 웬만한 거는 3D 입체 프린터 갖고도 뭐 조형물 만들고 다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결국은 이 10헥타르, 3헥타르 재배해 갖고는 답이 없다. 이모작을 하자. 그 이모작을 하자니 일이 중첩된다, 겹친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 육정에서 해줄 일은 조생종을 품질이 좋은 조생종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다. 그럼 벼는 벼도 꼭 5월 말 6월 초에 이양을 해야 되느냐. 아니 좀 늦게 하면 어때? 하는 품종을 만든대. 그럼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대. 그거는 R&D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꼭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해야 되느냐. 물을 대고 재배하는 거하고 물을 대지 않고 재배하는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지. 왜 물을 댈까? 첫째는 잡초 방제지. 두 번째는 벼가 미질의 차이. 6도로 하면 담수 안 하고 배를 재배하면은 밥맛이 없어요. 확연히 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까 미질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라 했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누가 흡수를 해? 뿌리. 뿌리가 단백질을 흡수하나? 단백질. 뭘 흡수하지? 질소하고 질소, NPK하고 거기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뿌리에서 흡수를 해. 그 뿌리 활력이 많다는 거는 뭐야?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잘 흡수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어때? 나중에 보니까 아, 야, 쌀알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야. 결국은 질소 함량이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질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았다 그지? NGKB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칼륨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기비로 NPK 3개 중에서 주면은 질소 50%, P 100%, K 100%를 줬는데 지금은 K를 분실을 하지. 이삭그럼으로, 그지? 그럼 7대3으로 주잖아요. 기비 70, 이삭그럼으로 30을 주잖아. 근데 요걸 내가 볼 때는 미질을 높이려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뭐 10%를 주든, 그러니까 9대1로 주든, 8대1로 주든,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미질에 관련해서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연구 분야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경제성을 보면 10헥타르를 재배를 했을 때 그렇다. 이모작을 하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품종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도 마찬가지다. 근데 10헥타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헥타르가 크잖아.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가 10개 크지만, 그 미국에 가면 땅도 아니야.
그냥 뭐 편대에서 이 노트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돼. 10헥타르 해본. 그 사람들 눈에는 성에 차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고, 미국 가면은 그 기계 회사에서 가장 큰 게 뭐,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어. 디어가 뭐고, 사스마요. 사스는 딱 그리지가 마크가 있어. 노란색으로.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땅이야. 저 길 가봐라. 밖에 뭐, 전부 존 디어 해갖고 쫙 기계 전시되어 있어. 어떤 기계까지 만들었냐면, 무인 기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 무인 트랙터 있지, 농 가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트랙터를 이제 존 디어 그 서드는 거, 일본에서 또 트랙터 잘 만들어요. 그 일본이 그 수출해서 일본 게 야물고 좋다 하니까 수입을 해서 전부 뭐 몇 달 쓰다가 막 전부 반품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덩치도 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 전기가리를 한다 하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15시간을 그 트랙터 위에 올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도시락 2개 사갖고, 햄버거 사고, 뭐, 사갖고, 음료수. 그 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예. 근데 일본 거는 작잖아. 작아가지고 안 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자율주행이 안에 시스템 다 있어. 그러면 여기서 딱 시작해가지고 이 면적이 여기 끝 딱 되면 얘기해라. 그럼 사람 안 타도 돼. 자기는 지 볼일, 뭐 다른 볼일 봐도 돼.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럼 전기를 딱 하고 이거 딱 스탑해 있어. 알람 딱 와. 삐삐삐삐 해. 신호 딱 오면 가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 기계가 들어와 있어. 설 데가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지금 이항기도 지금 자율주행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 이항기.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계화되어 가는,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나? 없습니다. 만들어. 이게 없어서 안 돼. 그럼 공대 교수님 스카우트 해야 돼. 그럼 원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니? 다른 쪽은 기계 활용? 기계를 활용하는 건 다음 문제고, 수요, 니즈가 뭐가 필요하다를 인포메이션을 줘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기계회사는 또는 기계연구원에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지. 딸기를 재배한다 하면 딸기 재배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힘든 게 병 방제, 예방. 네. 그리고 모종에서 병이 발생 안 하게끔 네. 하는 그 건전 묘 육성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지. 네. 그지? 예. 그 다음에는 하우스 관리, 그 다음 수확이 사실 제일 힘들잖아. 다 그 과거에는 어땠노? 수작을 수작 다 했지. 그리고 옛날엔 토경이 다 했잖아. 네. 땅에다가 다 했잖아. 요새 어떻게 해? 요즘 수경으로 그래, 띄워가지고. 그걸 이제 수경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고설재배라고 그래.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고설재배를 하는데, 고설재배 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수확 작업은 주어진 시간 안에 못 끝내면 얘가 어떻게 되노? 물러져 버리겠지. 네. 병들겠지. 예.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수학이 사실은 그만큼 힘든 거야. 그래서 외국인 우리 근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생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 자식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환대해 주잖아.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해되나? 자식은 번치 많지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막 받던데. 도망가 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 그럼 수학 못해보면 끝나보잖아. 1년 매출액이 뭐 3억, 4억, 뭐 보통 그래 되거든?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내부 모셔놨는데, 아이, 나 일 못하겠어. 그러니까, 바이바이 하는 순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만큼 수학 작업은 시간, 중요시한 거, 타이밍이야.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의존할 거냐 하는 거지.
그러면 야 수확하는 거를 좀 손쉽게 하거나 사람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계화할 수 없을까? 이거지. 그러면 품종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키가 일정하거나 그래서 응? 키를 좀 일정하게 만들어서 또 하는 거랑 그리고 딸기가 여러 방향으로 자라는 키보다는 한 방향 쪽으로 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에서의 그렇지. 또 하나는 기술이 그것까지 좋았어. 또 하나는 잘 떨어지면 또 안 되겠다. 성숙 시기가 라이프닝 스테이지가 균일해지면 얼마나 좋겠어. 예측하기 쉽게. 한쪽으로 딱 몰아놓고 이렇게 갱사지게 하잖아. 한쪽으로 몰아놓고 딱 그냥 잘라보면 돼. 그 화방 1화방은 뭐 안 하기도 하지만 1화방이다 가정하면 첫 번째 꽃이 피는 거 1화방이라 그래. 그 2화방 3화방 조금 자르면 가. 얼마나 편해.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건데 베이어 밑에 딱 이렇게 달잖아. 이렇게 달고 쪼르륵 쫙 자르면 여기 하면 베이어 딱 이렇게 옮기고 여서 딱 주워 담아가 패킹 착착착 하면 그거 끝나는 거야. 완전 공장이 되는 거지. 그 정보를 예를 들자면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품종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고슬 재배 방법을 얘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걸 도면을 그려주면 너거는 편의 건데 그 농기계 회사는 아니면 상토 만드는 회사는 고슬 재배 뭐 하는 회사든 이걸 만들어 주시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의 기계적인 일이고 우리는 아이디어 머리는 전부 우리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만큼 스마트 농산업을 전공한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뚫고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걸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배어에서는 지금 배 바닥에까지 왔는데 배가 도움이 안 돼. 그럼 밀이나 보리를 지금 이모작을 한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까 같은 오버랩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 품질의 저하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또 하나는 병해충 발생이 화분과 지금 연작을 하잖아. 그럼 병해충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 옛날에 이제 산포식 하다가 계량 산포식까지 했었잖아요. 그지? 콩을 재배하니까 뭐 벽도도 높아지고 병도 적게 하고 좋았는데 지금 그 농가 현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설 재배를 해요. 고추를 한다. 예를 들어 청양고추를 하는데 하여튼 내가 얘기하기 전에 청양고추를 시설 재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발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브레인스토밍해봐. 탄저병 또 다음에 탄저병 말고 아는 게 탄저병밖에 없는 거 아니고 혹시? 그건 아닌데 격석은병? 그럼 대충 자, 어떤 병이든 간에 탄저병가 가장 문제시 되는 병 중에 하나야. 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비닐하우스 안에 갇혀가 있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다,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유발한다? 병 발생을 유발한다. 왜? 연약하니까. 온실 속에 화초다 이 말이지. 바깥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거지.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 많이 발생하면은 농약 많이 치야 되지. 악순환 기죠. 그지? 그러면 또 병원균들이 위에만 있냐? 야, 한 해 지난다고 내년에 또 해야지. 원래 5월달까지 고추 수확했다.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에 9월달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지. 이식을 하면 한 내년 3월쯤 되면 또 이제 탄저병부터 온갖 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지금 뭐 계속 지속되는 문제들이라. 뭐 이런 걸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기주식물이나 그래, 기주식물을 일단 이용하는 거. 그다음 그쪽에서도 이모작을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이모작은 뭘 재배하면 될까? 고추를 키웠으면 화분가나
벼가 이제 수생 하지만 작물이잖아. 그러면 이제 물이 있는 데서 자라지. 고추가 만약에 재배를 하면 거기 토양에 저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호기성균들이 많겠지. 공기에 있을 때 많이 발생한. 그 호기성균들이 어떤 상태에서 죽을까? 현기 조건. 현기 조건. 그지?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완전 물에 잠긴 조건. 담수를 그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시설 재배의 문제점이 뭐야? 염류 집적. 그렇지. 토양으로 뭐 육류가 직접되는 거야. 우리가 NPK, 뭐 칼슘, 뭐 마그네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들이 그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 이 코팅하는 재료들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 이것들이 부가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그걸 염류라 그래. 그게 이제 집적이 되는 거지. 그걸 벼를 재배하면 이게 흡수가 쫙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물을 담수를 해놓고 벼를 재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버려지는 거지, 그지? 제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온실에서 우리가 시설 재배할 때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미생물, 토양 병해충 발생 관련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벼를 언제 얼마만큼 자란 어떤 품종을 어느 시기에 심고 어느 때 베어서 없애거나 제거하면은 병해충 발생이 적더라. 염류 직접이 적더라. 이걸 지금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또 기계들이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지. 이 이제 고추를 5월 말 또는 6월 초중순까지 수확을 다 했다? 그지? 수확을 다 하면 얘들이 뽑아내야 되잖아. 그 골병 들겠지. 손으로 뽑잖아. 그럼 뭐 골병 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아이, 골병 든다고 정말 힘들다고 고추대 뽑아봐, 그거. 고추대가 8m 간격에, 그럼 7줄 정도 들어가겠지, 그치? 7줄. 조만한 로타리 기계. 로타리 기계로 그걸 고추대로 제거할 수 있을까? 잘라놓고 뿌리만 그렇게. 잘라놓고도 힘들잖아. 네. 자르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여물, 혹시 촌에서 그 여물 아나? 여물? 소, 먹이. 그러니까 볏짚 자르는 거. 그 기계에다가 타이어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커팅하면서 촤르르 자르면 어떨까? 제거되겠지. 그럼 유기질 비료로 써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 그런 거야. 그것도 또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 머리만 잘 돌려보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 그런데 배어에서는 지금 이모작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성은 생긴다. 이를 조금만 분산시켜주면 되겠다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벼만 계속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아까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벼 대신에 다른 대체작물을 한번 심어주자. 벼 생산량이 지나치게 지금 많은 경우잖아, 그지? 그럼 주로 뭘 할까? 옥수수나. 그래, 옥수수 같은 걸 해도 되는데, 옥수수는 대량 소비가 잘 안 되잖아, 사실은. 그 강원도 홍천 같은 데 가면은 찰옥수수가 유명해요. 그래서 옥수수 수염을 이제 따로 해서 옥수수 수염차도 만들고 해서 특화시켜가 하긴 해. 근데 그 벼 재배하는 논에 그 정도로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찰옥수수로 판매하기가 만만치 않아. 그러면은 잘못하면 공밀할 수가 있어. 일부는 돼. 뭐 몇 헥타르 정도에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논 면적이 한 80만 헥타르에 벼 재배 면적이 72만 6천 헥타르 정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 한 10%에서 한 7만 헥타르, 뭐 8만 헥타르를 예를 들어서 옥수수 재배해보면 뭐 이건 옥수수가 뭐 한 개 100원밖에 더 하겠어? 그걸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능력자가 나타나서 수출을 해보자.
일본에 중국에 뭐 해보자 그지? 가공을 멋있게 했어 그지?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수요처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생산해놓고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 말이지. 리스크가. 그지?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냐면 옥수수도 냉동을 한다는 거야. 냉동시켜놨다가 얘를 삶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지. 지금 나오는 옥수수는 전부 다 그래. 냉동 옥수수야. 근데 5월달, 4월 말 5월달에 나온 옥수수가 있어. 얘는 이제 시설 재배한 거야. 시설 재배면 한 달 반 빨리 나온단 말이야. 그건 좀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로 보면 쌀도 가장 밥맛이 없는 시기가 언제고, 여름에 밥맛이 제일 없잖아. 가을에 밥맛이 제일 좋잖아. 바로 뭐 햅쌀 먹으니까. 그지? 지방 때문이거든.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온 저장하자 해서 12도씨 이하로 하자 해서 이제 나온 게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이제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지. 수분 함량은 15%로 하자, 뭐 14% 하면 밥맛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장 시설도 유지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든다는 거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또 국가보다 소단위인 RPC에서는 RPC 나름대로 이제 그 저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지? 그러면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주 남쪽 지방, 뭐 고성, 거제, 남해 이런 데는 벼를 언제 수확을 해보느냐면 올 말은 좀 빠르다.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수확하게나 할 수 없을까?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돼? 육종가가 일을 해야 돼. 그 감자를 2월 달에 심듯이 벼를 2월 달에 심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벼는 고온성작물인데 당연히 오천추위 한 번 오면 다 말라 죽겠지. 맞습니다. 그 말라 죽는다는 거는 말라 죽는 얼어 죽는다. 그럼 동해나 냉해 그지를 안 입는 내동성 품종, 내한성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은 뭐 직발한다든지 뭐 어리모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성물을 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40일 키운 거를. 그럼 언제 이양하느냐? 거의 한 뭐 4월 초에 예를 들어서 이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극조생종, 극단기성으로 해서 이제 얘를 막 한 20일간 분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출수 딱 시작하는데 4월 1일, 3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3월 24일이가 뭐 하여튼 그렇지. 그러면 3월 30일 날, 4월 1일 하자. 만우절 날 양을 하자. 40일 모를. 그러면 4월 30일 날 출수를 한다. 한 달 만에. 그지? 그러면 이제 30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거. 그럼 5월 1일 수확할 수 있는 거. 그지? 조금 늦다고 해서 5월 중순에 한다든지 하면 여름 오기 전에 우리가 벼를 수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때? 얘기가 달라지겠지. 저장을 그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안 그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기술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했노? 햅쌀이 5월 말에 6월 초에 햅쌀이 나왔다 하면 가격이 지금 1kg에 3,000원 하면은 6,000원 뭐 기본 받을 수 있겠지. 그만큼 수량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뭐 이런 무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야, 그럼 남방구 호주 나가서 뭐 사오지. 호주에 벼 재배 안 하는데 아주 조금 하는데 우리 뭐 수입할 게 물량이 있을까? 중국에 뭐 갑부나 일본의 갑부들 뭐 그때 사먹기 바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 테마로 이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러면 이제 벼농사로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자, 아까 콩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 갔는데,
아까 염류 집접하고 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대체작물로 이제 콩을 심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럼 10분 쉬었다가 콩에 가서 얘기해보자.